네, 자, 이번 시간 제 57회 실무시험 문제 1, 2, 4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험번호 치고요. 감독관 확인번호 92번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33.2% 정도 2013년 12월 1일 날 시행됐고요. 보통 33.2 정도면 평균 정도는 됩니다. 가장 높을 때가 43, 가장 어려울 때가 14%였으니까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우선 1번부터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6월 2일 주식회사 정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금 1,500만 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계약금 지급한 거 선급금이죠. 선급금 1,500만 원이고요. 자, 그다음 거래처가 주식회사 정우입니다. 주식회사 정우. 당좌수표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 1,5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2번 문제. 6월 15일 주식회사 서울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인 100만 원이 당일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돈 뜯겠다 이 말이죠. 단기 대여금 관련 대손 충당금은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요거 제가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요 날짜로.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6월 15일 현재 단기 대여금 관련 매출 채권이 아닌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대손 충당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외상매출금은 108번이니까 109번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충당금. 그 다음에 111번은 받으러움에 대한 거. 단기 대여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없으면 바로 대손 상각 처리해야 되는데, 자, 단기 대여금은 일단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상사입니다. 서울상사. 자, 그럼 차변에 직접적으로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대손 상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출채권이 아니죠. 매출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금액은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요 기타의로 검색하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보일 겁니다. 검색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6월 30일 당사는 본사 영업부입니다. 건물이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했으면 임대보증금을 받았어요. 자,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받았는데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월세로 환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회계 처리하시오. 단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가야죠. 부채 예상기를 갖기 때문에 금액은 50만 원. 그러면 차변에는 그럼 뭘로 처리하느냐? 세금과 공과입니다. 공과. 자, 세금과 공과. 그리고 영업부라 그랬죠, 아까?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해서 세금과 공과로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 4번 추가 출자에 대한 건데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사주식 2,000주, 액면 5,000원. 그럼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이거를 한 주당 3,000원에 매입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소각하고 태워버리고 없앴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뭐 불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고 폐기 처분하겠죠.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감자예요. 부분 유상 감자. 부분적으로만 돈 준 거예요. 그러면 자본금이 일단 줄어듭니다. 1,000만 원이. 그러면 자본의 감소 차변에 와서 자본금
1,000만 원이 줄어드는데 돈은 자 3,000원씩 2,000 주니까 6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대변에 현금 600만 원 지급했고 그러면 돈은 적게 주고 자본은 회수했으니까 이익 본 거죠. 자본잉여금 항목인 감자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감자 차익 4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주시고요. 자, 5번 문제가 이게 출제 오류가 돼서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 발표했던 가 답안을 제가 지금 구하지 못해서 어쨌거나 이거는 뭐 굳이 손 안 댈 건데 단지 이 뒤에 가면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요 5만 불 해서 요게 아마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600만 원이 외상매출금 처리를 분개를 여기서 안 해버리니까 아마 정답지는 그 답은 세무사회에서 실려놓은 정답을 제가 그대로 그냥 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잔액이 조금 안 맞을 겁니다. 그거는 참고로 지금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은 끝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2번 그중에 1번 1월 15일 기계장치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주요 부품 교체하면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되죠. 자본적 지출을 하고 자 부품 교체하는 데 3,3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은 3,000만 원에 부가세는 300만 원. 자, 이렇게 되고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경학설비. 경학설비. 그리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니까 전자는 부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은 매입 쪽에 가서 정상적으로 세금도 주고 했으니까 뭐예요? 50번 때 51번 과세가 되죠. 51번 과세입니다. 자, 기계장치 자본적 지출을 보니까 요 3천만 원은 기계장치에 더해집니다. 3천만 원 해주고요. 그다음 부가세도 같이 줬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300만 원 되고 자, 대금은 뭘로 줬죠?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전부 다 당좌 예금 3,300만 원. 자, 이렇게 주면 되고 분개는 혼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어휴, 안 지워지네요. 자, 2번 문제입니다. 1월 31일 영업부에서는 사무실 사용 목적으로 임차할 건물을 강남 공인중개사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중개수수료 55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은 50만 원, 부가세는 5만 원, 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함과 동시에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되고요. 강남 공인중개사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세금은 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과입니다. 현과. 자, 그래서 현과 50번대에 60번대가 되네요. 이거는 61번 현과. 현과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았기 때문에 전자는 이거 아니고 거래처가 강남입니다. 자,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은 55만 원이고요. 자, 이거 수수료 준 거죠? 그럼 그냥 수수료 비용 50만 원에 세금 5만 원이 있죠.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도 500번대, 800번대 있죠. 영업부에서 사용할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써주면 되겠습니다. 분개는 혼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캐나다의 밴쿠버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자, 수입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유형이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 대가 550만 원. 공급 대가니까 500만 원을 부가세 5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교부받았고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합쳐서 아까 부가가치세가 50만 원이라 그랬죠. 그거와 관세를 합쳐서 90만 원이다 하면 관세가 얼마예요? 관세가 40만 원이라는 소리가 되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재료의 공급가액은 회계 처리하지 말고, 자, 요거는 회계 처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면 자, 우선 유형은 수입으로 갑니다. 수입이 몇 번이죠? 수입이 55번. 수입 적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전 회계 처리하고 다른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전자 요거 여 들어가고 거래처는 밴쿠버 상사. 밴쿠버. 부가세는 50만 원. 그러면 공급가액은 500만 원 적어도 됩니다. 요거는 금액을 뒤에 가서 수정해 버릴 거니까요. 자,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요것만 분개하라 그랬습니다. 90만 원. 이 9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50만 원. 그럼 나머지 40만 원은 관세라 그랬습니다. 이 관세는 그럼 뭘로 처리할 거냐? 여러분 자산을 매입할 때 들어간 재비용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자산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죠. 운반비라든가 요 관세도 거기에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비용으로 봅니다. 부가세는 물론 부가세로 이렇게 대급금으로 이렇게 적었고, 그러면 자, 원재료에다가 더합니다. 원재료 40만 원 해서 자, 요 회계 처리를 원재료 공급가액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적고, 원재료까지 하게 되면 원재료 금액 500만 원 줬고요. 그다음 원재료에 대해서 뭐 현금 줬다 하면 590만 원 되고, 뭐 아직 외상이다 하면 외상 매입금 되는 거고요. 자, 포함했을 땐 그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안 해도 됩니다. 분기 유형은 자, 현금, 그다음에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됐으니까 현금 이렇게 해도 되고, 정답지에는 지금 혼납이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의구심을 가져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혼합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대변에 현금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금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게 하고요. 4번. 자, 4월 20일 해외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국제에 자, 거래처 나왔습니다. 국제. 제품을 공급하면서 당일자로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 공급가액 400만 원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자, 거래 유형 나왔죠. 영세 몇 번이죠? 영세가 12번이네요. 자, 12번 영세. 그러니까 해외에 우리가 직접 제품을 팔기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대행업체 여기다 국제에다가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도 받았어요. 자, 전자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여로 해주는 거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든 그냥 전자계산서든. 자, 그렇게 해주고요. 공급가액은 400만 원. 부가세는 없죠. 수출이니까. 대행 수출. 자, 신용장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400만 원.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품 매출이죠. 제품 매출 400만 원. 자, 분계 유형 현금이 되겠죠. 현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변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어, 3월 13일 주식회사 서울 상사에 판매한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어 금일 반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반품된 공급가액은 50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이며 반품 대금은 주식회사 서울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특이한 게 뭐냐면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할 것. 요거 안 해보신 분들, 음수가 입력이 되나? 입력해 보시면 입력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요거는, 과세로 해서 우리가 외상으로 팔았던 제품에 대해서 원위치해주는, 반대 분기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분기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를 한다는 거는 반대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번 과세였던 건데 금액은 얼마였어요? 이거 50만 원이죠. 이걸 뺄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5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5만 원. 부가세 다 원위치 시켜야죠. 자, 거래처는 서울 상사. 그 다음에 봅시다.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했었어요. 그럼 전자세금계산서도 이 금액만큼 빼야 돼요. 일단 전자에 여 해놓고 자 원래 분계 요 3월 13일 가보면 있을 겁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선 제품 매출이 있었죠. 제품 매출 금액 중에서 5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부가세도 다시 부가세 예수금 돼 있던 거 요거 마이너스 5만 원 시켜주면 되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자 마이너스 55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요거 입력하면요. 이거 분계는 외상이죠, 이거. 외상. 요거 딱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하단에 분계를 딱 보면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50만 원 들어갑니다. 자, 유형은 과세, 품목은 제품. 부가세 마이너스 딱 시켜주고 거래처 집어넣고 전자여 분계 외상 딱 요거까지 입력하면요. 이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이 지가 알아서 딱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이거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공급가액, 제품 매출 요거 마이너스 자동으로 연결되고요. 여기 외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5만 원. 자, 이건 뭐 밑에는 손댈 거 없이 거래처도 다 연결됐으니까 그대로 그냥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음수 처리하는 문제 좀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특이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결산 자료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5점.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5천만 원을 결산인 현재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함으로 유동성 대체를 한다. 자, 난해한 용어가 조금 나왔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죠. 1년 이상,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빚. 근데 1년 이내가 되면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내에 갚아야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뭐 소규모 업체들, 작은 법인들은 이런 거 안 합니다. 큰 회사에서는 왜냐하면 비유동부채다, 유동부채다 이게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금융기관에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유동성 대체, 그러니까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전환시켜 주는 거 요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비유동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보내고요. 자, 장기 차입금 5천만 원. 뭐 세금과 관련된 게 아니니까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하면 됩니다. 거래처는 어디예요? 대한은행이죠? 대한은행. 장기 차입금은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주고 비유동부채를 없애주고 유동부채로 대체. 그러면 자 유동성 장기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 과목이 갑자기 헷갈리네. 맞네요. 유동성 장기 부채 1년 이내에 유동부채로 거래처는 마찬가지 대한은행이 되고요. 금액은 5천만 원. 예. 유동성으로 검색해 보세요. 이 세 글자로 검색하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딱 보일 겁니다. 그거 그냥 엔터 쳐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려운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요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보고 생소하겠지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자, 무형자산에 대한 결산정리사항 문제가 나왔는데 2012년 10월 특허권 6천만 원에 취득하였고 동특허권은 2013년 7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상각기간은 10년, 정액법으로 한다. 그러면 이 취득은 2012년 10월에 샀지만 7월부터 썼으니까 사용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들어가는 겁니다.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 10년분의 취득원가 6천만 원. 잔존가액은 없죠. 무형자산은. 그러면 나누기 10 하면 1년에 600만 원이 직접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근데 7월부터니까 7월 1일부터 잡으면 지금 사용한 지 딱 6개월 된 겁니다. 그러면 요 나누기 2 해줘야 되겠죠. 6개월치. 그럼 얼마예요? 300만 원만 이번 결산 시에 12월 31일 날 300만 원만 감가상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무형 자산 상각비 자 300만 원 대변에는 직접 뺍니다. 특허권 300만 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의 계정을 사용하지만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하도록 기업회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아까 제가 예고 드렸던 요 대손 충당금에 대한 건데 지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결산 정리 사항에 입력하는 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우선 3번에 보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 놈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전산회계 2급에서 나왔던 2급, 1급에 나왔던 거 그대로인데 여러분들이 시산표를 가서 보면 외상매출금 금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 보면 잔액이 1억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받을 놈은 가면 없어요. 받을 놈은 없고 자, 요거를 결산정리사항에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거 분계를 쫙 입력하고 나서 실제 나와야 될 금액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면 1억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6천만 원은 뭐냐? 아까 앞에서 정답 없음에서 출제 오류된 문제 있었죠? 그 6천만 원이 차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볼 때 그거까지 했다고 그래도 그러면 했다면 1억 6천만 원이 외상매출금 그게 조정이 돼서 현재는 1억 원으로 돼 있지만 1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결산정리사항 가서 대손상각은 어떻게 입력하냐면 결산자료 입력이란 메뉴를 딱 열고서 위에 보면 대손상각이라고 있습니다. F8. 이걸 클릭하면 이 메뉴가 나와요. 거기에 가보면 대손율 1% 자동으로 돼 있고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외상매출금가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거기에다가 자 대손충당금 요 1% 했기 때문에 요 금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잔액 50만 원 있고 나머지 110만 원만 이렇게 입력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따로 손댈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단기대여금이라든가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전표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놔둬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채점은 어찌가나 요걸 기준으로 가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들리는 말인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 그쪽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데요. 매출채권 잔액이 앞에 분계를 잘못해서 요 잔액이 안 맞았을 때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것도 자동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뜰린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것도 뜰릴 수 있다? 아니다. 현재 금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잔액 빼고 정확히 계산이 됐다면 이것도 맞는 걸로 한다. 설렁설레합니다 지금. 근데 자 앞으로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는 결산자료 입력 가서 대손상각 누르고 대손율 1%인지 확인하고 현재 잔액에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설정 전표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표 추가는 요거 할 때마다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다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가 요거는 좀 계산을 미리 여기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일단 놔두고 4번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5번은 뭐 따로 할 거 없고 4번 가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5%를 설정한다. 자,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자, 요거는 보지 마시고, 지금 가보면 문제가 보면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금액의 몇 프로라 그랬죠? 아까 퇴직급여 추계액이 5% 곱하기 0.05. 그럼 요거 0.05 하면 1억 원에 0.05 하면 500만 원이죠. 곱하기 0.05 하면 500만 원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을 더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뺀 나머지 300만 원을 추가로 해줘야 되고, 요 경우에는 2억 원에 0.5%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지금 600만 원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그럼 400만 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추가해 줄 겁니다. 하나는 생산직, 하나는 영업직. 그러면 생산직은 임금 쪽에 여기 노무비, 제가 화면 캡처 나왔습니다. 노무비 임금의 임금액이 퇴직급여 1200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아까 300만 원 추가할 거죠? 자, 요거 300만 원.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영업직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죠? 그럼 거기 가보면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400만 원. 자, 요거 입력하시고, 그 다음 요거 먼저 이렇게 얼마 입력할 건지 계산한 다음에 아까 3번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그 금액 확인하고, 그 다음 요거 300만 원, 400만 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꺼번에 하는 김에 5번 문제. 기말이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이를 반영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 와서 원재료 200만 원, 제공품 150만 원, 제품 180만 원입니다. 그럼 제품 매출원가 원재료비 쭉 나오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 와서 2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제공품은 단기 총제조비용이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 가서 150만 원 요거. 그 다음 제품은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거기 가면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 와서 180만 원 다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딱 누르면 3번, 4번, 5번이 동시에 처리가 됩니다. 이게 간단하죠? 복잡하게 계산하고 차변, 대변, 분계 입력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요 실무 시험보다는 조금 어떻게 쉽다라는 느낌 받으셨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10% 이상 올라갔던 겁니다. 특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결산정리상에 가서 그냥 바로 입력해 버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아마 합격률이 약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58회 이론 시험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